그림 너무 예쁘죠? 사계란 작품인데요. 인생도 투자도 부동산도 사계, 즉 다른 계절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 QE에서 양적 긴축 QT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지역별로 이제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단기적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은 전체적으로 매매가는 63% 상승을 했습니다. 전세가는 49% 수준인데요. 3년 전에 평당 1,500이었던 도봉구, 1,700이었던 노원구가 나란히 8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동기간 53% 상승한 강남보다 더 좋은데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지방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다. 지방에서는 상승률 다 까먹은 대구는 25, 광주는 33, 부산 52, 대전 62% 정도 되니까 80% 이상이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무조건 비싼 것만 좋은 게 아니다. 세상에 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결국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중요하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희망 가집시다. 부동산도 주식, 코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광진, 양천, 성동, 송파, 용산 등은 3년 전에 평당가 3천만 원이었던 이 지역이 2천만 원대 지역인 동대문, 서대문, 종로, 중구, 영등포, 동작구보다 가격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이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절대 원칙이란 게 없거든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QE 시장에서 각 지역별로 어떤 반응을 보인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 놓는다라고 하면 QT가 끝나고 다음 QE 때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 서울 입주 물량이 작아서 앞으로 오를 거야 뭐 이런 분도 계신데요. 장기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단기적으로는 틀린 얘기다라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현재 이 거래량과 매물수 증가가 역대급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서울 거래량이 월 1,000건 이상 거래가 됐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서울 전체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거래는 안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아래에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물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거래가 더 많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 상황이 이래요. 하반기 갈수록 더 심각해질 거다. 작년 여름부터 제가 지금은 매수가 아닌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찾는 거죠. 인생도 투자도 다 자기 그릇 크기만큼 먹는다. 지난 3년간 경기는 전체적으로 매매가는 80% 이상 급등한 지역이 수원 전 지역, 성남 중원구, 또 GTX 따라서 날아올랐던 안산, 뭐 남양주, 그다음에 이제 용인 기흥, 그다음에 군포, 의왕, 오산, 화성이 있습니다. 오산은 전세가율이 72%인데 상승률도 엄청났네요. 경기는 현재 이제 핵심지 전세가율이 대략 50% 전후인 상황이고요. 뭐 고양, 부천, 의정부, 평택, 안산, 남양주, 또 용인, 기흥, 수지, 시흥, 하남, 김포, 양주, 화성은 전세가율이 한 60%대, 또 오산, 파주, 동두천, 광주는 전세가율이 70%대고 이천은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나 됩니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생각을 했었을 때 77클럽 전세가율이 70%가 넘고 3년간 상승률이 70%가 넘는 지역은 뭐 고양 일산 서구, 그다음에 또 오산, 동두천, 광주 4개 지역이 되겠네요.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이 강남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교통 호재, 또 반도체를 또 위시한 이 일자리 창출, 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 등으로 많이 뜨거웠죠. 하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뭐 수원, 성남, 고양, 또 의정부, 평택, 안양, 용인, 오산, 파주, 양주, 광주, 화성은 올해와 내년 또 내후년 앞으로 3년간 입주 물량 과잉 지역입니다. 게다가 서울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올해 3, 4월 거래량이 더 작아요. 매물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상황 역시 심각해요.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드에서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뭐 아직도 단톡방에서 키보드로 투자하시는 강사들 뭐 여기저기 찍어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또 불인이 급한 마음에 또 안절부절 또 경기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경기도 역시 오르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난 3년간 또 인천은 매매가는 68%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연수구, 또 중심의 중심은 또 송도가 있었죠. 연수구만 3년 동안 94%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뭐 나머지는 일반적인 50에서 한 60%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인천을 이끌었던 이 송도는 최근 2달 연속 하락세에 뭐 호가 몇 억씩 빠지는 우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타구 역시 심각하더라. 인천이 사실은 이제 제일 심각한 건 바로 공급입니다. 입주 물량이 많아도 너무 많죠. 매물은 늘어나는데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폭탄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건 위험하죠. 간혹 뭐 이 경험 없이 이 뭐 어떤 사람은 인천은 서울집 비싸서 사러 오는 사람 많다.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서울이 오를 때 얘기죠. 서울이 빠지는 상태에서 인천이 오른다. 대전제 자체가 틀린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평당 4천, 5천 가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진짜 대구만큼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래량 자체가 서울 경기와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작아요. 매물수는 급증하고 있고요. 작년 8월부터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3년간 대전은 매매가는 62%, 세종 역시 매매가는 68% 상승을 했습니다. 전세가는 대전은 66%, 세종은 43% 수준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5월달 기준으로 저에게 이 자료를 올려드리다 보니까 21년 5월 1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라고 하면 하락 얘기는 사실 1도 안 나오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얘긴즉슨 하락 추세 전환이 뚜렷한 시기는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대전 유성은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동기간 대비 빠진 구다.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이나믹했죠. 단기간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 중인데요. 향후에 이 입주 물량을 고려한다면 현재로선 사실 바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싸다고 들어갔다가 바닥이 아닌 지하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도 이 거래량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작아요. 올해 1, 2월 매물량은 10,000건인데요. 거래량은 500건이에요. 금융위기 때도 거래량이 1,000건이었는데 지금은 500건, 반토막인 상황입니다. 이거 한국 부동산원 자료예요. 팩트입니다. 아직도 집사라고 떠드는 사람 있으면 진짜 심각합니다. 광주 지난 3년간 전체적으로 이제 매매가는 33% 상승해서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 다음으로 많이 오르지 못한 지역이죠. 좀 오른다 싶을 때 조정 지역으로 또 묶여서 조금 아쉬웠죠. 전세가는 광역시 중에서 울산 다음으로 높은 70% 수준입니다. 사실 올해 입주 물량으로 조금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QE 때 크게 오르지 못해서인지 가격이 빠지지가 않고 뭐 광천, 계림, 봉선동 위주로 꾸준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내후년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요. 거래량은 타 지역 대비해서 많이 줄지 않았는데 최근 매물량 급증이 또 뇌관으로 작용될 수도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누가 뭔 소리를 해도 난 투자하겠다 했을 때는 그나마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투자하기가 좋지 않나 그렇게 보이네요. 지난 3년간 울산은 매매가 39%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전세가가 75%인데 상대적으로 매매가 상승이 여전히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울산도 이제 부산과 마찬가지로 평당가가 원래 높았던 남구 가격 상승이 타구보다 훨씬 높더라. 서울하고는 또 반대죠. 원래 전세가가 높았던 지역이라서 내년 입주 물량을 얼마나 또 잘 견디느냐 그게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거래량도 크게 줄지 않더라. 하지만 이제 매물수 증가가 또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입주 물량 또 매물수 증가에 따른 거래량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내년 상황을 살피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3년간 부산은 전체적으로 매매가는 52%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는 인천과 마찬가지로 사실 구별로 차이가 큰데요. 해운대, 수영구 같이 원래 비싼 곳이 재건축 재개발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90%가 상승하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뭐 사하, 사상, 중구, 서구 등 타구 상승률이 30% 전후반에 이렇게 그치다 보니까 전체 평균이 한 50% 정도 되더라. 부산 역시 이제 2019년 똑같이 평당 1,000만 원대였던 뭐 금정구, 남구, 연제, 동래, 해운대 중에서 금정이랑 남구는 또 생각보다 상승률이 작았다. 상승률에선 편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쉽지가 않죠. 전세가율은 이제 전반적으로 60%대 조금 못 미치는데요.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데다가 올해와 내년 또 입주 물량 부담이 있어서 간당간당한 상황이죠. 거래량 역시 작년 5월을 기점으로 계속 내리막인 상황이고 매물수 역시 급증하고 있더라. 이렇게 부산을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가장 심각한 지역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는 지난 3년간 2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작년 초부터 사실 가격이 빠졌죠. 그동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엄청나게 또 빠진 상황입니다. 뭐 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 유일하게 작년 5월 대비 올해 5월 평당가가 더 빠진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대구 부동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사실 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매매가가 아니라 진짜 심각한 건 전세가 하락입니다. 전세가라는 건 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도 하고 하단을 또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전세가가 끝없이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매매가 이 하락을 전혀 방어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내년이 더 큰 문제인데요. 뭐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요즘에 모르겠는데 대구는 뭐 24년 들어가라. 24년에 무조건 사야 된다. 24년 어디 살까요? 뭐 초보들에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는데요. 내년 내후년 입주 물량도 많은데 사실 25년 인허가 물량이 벌써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대구 부동산 역사상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이게. 게다가 전세가 하락으로 갭 투금이 또 늘다 보니까 어설픈 타이밍에 어설픈 물건 고르면 진짜 지하 뚫고 멘틀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뭐 아직도 단톡방에 뭐 온갖 해괴한 정보들 따라서 지방 소도시나 또 산업도시 비규제 지역 찾아다니시는 분들 얘네들은 반사이익으로 올랐던 거예요.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지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시장이 바뀌었고 전쟁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 지금 거래량 보시면 뭐 거래량은 뭐 얘기를 안 해도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란 거 바로 보이시죠? 매물수는 뭐 끝없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생도 투자도 부동산도 사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적 완화, QE 시장에서 양적 긴축, QT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지역별로 이제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사계 중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느 계절인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늦 여름인 것 같아요. 아직 서늘한 바람은 불지도 않은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바람은 멀었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뭐 동의하시나요? 가장 뜨거울 때 제가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겨울을 준비를 할 때입니다. 부동산 하락기는 다른 말로 경매 시대란 말이기도 합니다. 미리 공부하세요. 또 부동산 하락기에 인맥을 만드세요. 상승기에 여러분들 잔을 채워줄 고수는 없습니다. 찬바람을 이기는 나만의 무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락론자가 아닌 기회주의자로서 또 소중한 시드 잘 간직하셔서 따사로운 봄날 멋지게 맞이하시라고 또 기원하면서 영상 올립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